오늘은 타인도 컨디션도 내버려두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버려둔다고 하면 차가운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사실 이건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은 지혜랍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친구의 태도에 일희일비하거나 혹은 몸의 작은 안 좋은 부분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내버려둔다는 자세를 익히면 신기하게도 인간관계도 컨디션도 그리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둔다는 것은 결코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버려둠의 진짜 의미에서 시작해서 타인과의 관계 맺는 법 컨디션과 마주하는 법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삶의 방식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실천법까지 단계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매일이 좀 더 가볍고 좀 더 행복해지는 힌트를 발견하시면 기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를 현대의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분명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제1장 내버려둠의 진짜 의미. 개방과 수용의 지혜입니다. 내버려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시한다, 내팽개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하는 내버려둠은 그런 차가운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본래의 내버려둠이란 지나친 집착이나 간섭을 내려놓고 상대방도 자신도 개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약 2500년 전 인간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고 설파하셨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돌아보세요. 파트너나 아이의 행동을 세세하게 관리하려다 지친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은 몸의 작은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불안해지는 일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집착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다만 이것은 책임 방기나 무관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기 아이에게 항상 잔소리하는 대신 지켜보는 자세를 갖는 것은 사실 아이의 자립심을 존중하는 애정 표현입니다. 또한 몸의 작은 변화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대신 필요한 관리를 하면서도 자연 치유력을 믿는 것은 심신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발견되는 길입니다. 내버려둠도 이 정신과 통합니다. 완전한 방치라는 냉담함과 숨막힐 듯한 간섭이라는 과도함, 이 양극단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곁에 있어주는 그런 유연한 관계 맺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버려두면 잘 풀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조화의 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통제를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다움이나 사물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꽃에 억지로 피라고 강요해도 아름답게 자라지 않듯이 사람이나 사물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는 힘을 익히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아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버려둠이 결코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관계 맺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본질이나 사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용기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내버려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물을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실은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타인을 어떻게 내버려둘 것인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갑시다. 제2장 타인을 내버려 두기. 상대방도 자신도 행복해지는 관계 맺는 법입니다. 우리 고민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의 생활 방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친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거나 동료의 업무 방식이 맞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 타인을 내버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사실로서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자신이 기대하는 진로를 선택하지 않을 때 아무리 설득해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괴로워하는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봅시다. 아이에게는 아이 자신의 인생이 있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는 고유한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길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 깊은 지혜에 기반한 행위인 것입니다. 타인을 내버려두면 신기하게도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래야 한다는 강요가 없어지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항상 조언을 하던 부모가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도 괜찮아라고 태도를 바꾸면 오히려 아이가 부모에게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버려둠으로써 생기는 신뢰관계의 증거입니다. 또한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해결책보다 먼저 이해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버려두는 지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타인을 내버려둠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놀라울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나 성장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타인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설파하신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손을 내밀고 기쁨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생은 상대방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버려둠의 핵심입니다. 실천할 때의 포인트는 우선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인가 하고 자문해 보세요. 상대방의 문제라고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없다면 조용히 지켜보는 용기를 가지세요. 또한 상대방 행동의 배경을 상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모든 행위에는 원인이 있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판단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타인을 내버려두는 자세를 익히면 인간관계는 더욱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으로 변해갑니다. 상대방도 자신도 각자의 길을 걷는 자유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행복해지는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민될 때 내버려둔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3장 컨디션을 내버려 두기. 필요한 관리와 과도한 걱정의 차이입니다. 컨디션을 내버려 둔다고 들으면 몸이 안 좋은 것을 방치하라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컨디션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필요한 관리는 확실히 하면서도 과도한 걱정이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컨디션의 작은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소한 두통이 뇌 질환은 아닐까, 약간의 두근거림이 심각한 심장 질환의 전조는 아닐까 하고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불안감을 키우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컨디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다양한 컨디션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컨디션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컨디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컨디션을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필요한 관리와 과도한 걱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등의 기본적인 관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에 대해 만약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하고 불안을 키우는 것은 피합시다. 또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하면 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등의 자연스러운 대응을 하면 됩니다.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피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명심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일기일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한다는 의미이지만 컨디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점을 질질 끌거나 미래의 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지에 의식을 집중하면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컨디션 불량을 느꼈을 때 우선 객관적으로 관찰해 봅시다. 지금 머리가 아프다. 지금 위가 무겁다. 와 같은 사실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고 그 이상의 불안은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 통증은 평생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 이 증상은 심각한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의 연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디션을 내버려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몸에 안 좋은 부분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가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몸의 치유력도 높아진다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오히려 컨디션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모든 것은 변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컨디션도 항상 변하는 것이며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통증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졌다고 깨달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버려두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컨디션을 올바르게 내버려둠으로써 필요한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결과적으로 건강한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4장 판단하지 않는 시선.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해방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친구의 선택에 대해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건 나쁜 일이라고 단정짓거나 하는 이러한 판단이 사실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사물의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은 정말 보편적인 것일까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비라는 같은 현상도 농부에게는 은혜이고 운동의 주최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즉 사물에는 본질적인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시각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동료가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게으르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깊이 생각한 후에 발언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다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완전히 알 수 없는데도 자신의 제한된 시각에서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로 고민하다니 약해 빠졌어 등 엄격한 판단을 자신에게 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판이 쌓이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마음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분별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이나 판단을 하기 전에 맑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며 자신의 이야기나 딱지를 붙이기 전에 순수한 인식입니다. 이 시점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판단하는 습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판단하지 않는 시선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선 의식해야 할 것은 판단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라고 생각한 순간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관찰합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판단의 힘은 약해집니다. 다음으로 정말 그럴까 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심술궂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럴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의문이 고정관념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한 말 사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반드시 절대로 항상과 같은 단정적인 말은 판단을 강화합니다. 대신에 지금으로서는 나에게는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시점이 유연해집니다. 판단하지 않는 시점을 가지면 인간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됩니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분류하지 않게 되므로 더 깊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상냥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실패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 시점은 창의성도 높입니다. 이것은 옳다 틀리다는 이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집착을 벗어나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설파하셨습니다. 판단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마음은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삶의 방식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판단에 조금씩 시점은 변해갑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면 사물을 더욱 명확하게, 더욱 단순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습관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아 가는 것. 그것은 자신이 만든 이야기로부터 해방되어 현실을 더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5장 전체적으로 보는 실천법. 일상에 도입하는 방법은 너무 깊습니다. 여기까지 내버려둠의 본질 타인과의 관계 맺는 법 컨디션과 마주하는 법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해했다고 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이 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점을 가지고 내버려두는 기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높은 산 정상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듯이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전체를 보는 시점입니다.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점이 있으면 눈앞의 문제에 지나치게 휘말리지 않고 더욱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버려두는 힘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은 경계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 자신의 책임 범위와 타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나의 문제일까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일까 하고 자문해 봅시다. 상대방의 문제라고 깨달으면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켜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의 생활 습관이 신경 쓰일 때
자신이 걱정하고 있을 뿐 아이 본인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선을 의식하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라면 내버려두는 선택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관찰자 모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마치 밖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느꼈을 때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조용히 인식합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분노는 가진 사람을 해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감정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호흡에 대한 의식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거나 짜증이 날 때 그저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있다고 천천히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질문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고 싶어졌을 때 이것은 정말 관여해야 할 일일까 1년 후에도 똑같이 중요하게 느껴질까 하고 자문해 보세요. 컨디션 변화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을 때도 이 걱정은 도움이 되고 있을까 필요한 대응은 하고 있을까 하고 질문함으로써 과도한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감사의 시점도 내버려두는 힘을 높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문제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하는 식입니다. 부처님도 만족이야말로 가장 큰 부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만족을 가져오고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짜증이 날 때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조금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 상황이 변하거나 마음이 진정되거나 합니다. 내일이 되면 어떻게 느낄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에 도입함으로써 내버려두는 힘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도 판단을 향하지 않고 그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인정하는 것도 내버려두는 실천의 일부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점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감으로써 타인도 컨디션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능숙하게 내버려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마음의 가벼움과 깊은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타인도 컨디션도 내버려두면 잘 풀린다는 삶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버려둔다는 말의 진짜 의미에서 시작하여 타인과의 관계 맺는 법 컨디션과 마주하는 법 판단하지 않는 시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는 실천법까지 단계적으로 이해를 넓혀왔습니다. 내버려둔다는 것이 차갑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되는 자세라는 것이 전달되었을까요? 그것은 집착이나 과도한 감상을 내려놓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인 것입니다. 25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설파하신 가르침이 현대, 우리 일상에 이렇게나 도움이 된다는 것은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나 고민의 근원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단순한 진리는 지금 시대에야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디 오늘 이야기한 것을 조금씩이라도 일상에 도입해 보세요. 타인을 내버려두는 것, 컨디션을 내버려두는 것, 판단을 내버려두는 것, 그것은 결코 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배려심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 조금씩 실천하고 그리고 실패해도 그것 또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일의 작은 실천이 이윽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마음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내버려두는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깨달은 점 지금의 자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를 받아들여 인생을 더욱 빛나고 행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들어 갑시다.